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악산 비선대에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설악산에 와서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운동하고 산행하고 카메라를 켜니 너무 기분도 좋고 마음이 상쾌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제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 해가지고 한참 2000년대 초부터 유행을 하고 유행이 갔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시크릿이다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믿고 심상화해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주 요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다가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창조를 할 수 있거든요. 집단 의식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창조를 해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시 시대는 우리가 하늘을 나를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원시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바로 뭐 한 20만 년 전에는 그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날고 싶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창조가,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창조가 일어나서 비행기를 만들고,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집단 의식이 발휘해서 이제 또 우주 가기에는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 비행기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로봇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AI 개발도 하고 AI 로봇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가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신적인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을 하면 다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집단 의식이고, 또 개인 의식에 가지고는 또 개인적으로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시크릿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집단 의식 외에 이제 우리 개인 의식으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심상화하면 다 창조할 수 있다. 그 이치에는 맞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본향으로 가면, 우리 영으로 가면 다 신처럼 창조를 해요.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이 바로 앞에 나타나고, 모든 게 이제 말도 이렇게 육체가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다 그냥 생각하면서 의사소통이 되고,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죠.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죠. 서로 생각을 다 공유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심상화를 해서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비디오 보면.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나는 심상화해도 안 되더라. 이건 뭐 저 허황된 얘기 같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심상화를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시기에 그 사람이 이제 심상화를 함으로써 그 일이 에,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시절 인연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뭐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시크릿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걸로 해서 내가 심상화를 해서 시행을 했더니 이루어지는 체험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시기에는 심상화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 산타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린이의 동심을 파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100%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인생 결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 고문을 하지 말자. 그리고 희망 고문을 막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 정신 우주, 물질 우주는 모두 사랑과 평등의 그 대원칙 하에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평등은 정신우주와 물질우주를 움직이는 기본값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우주는 인과율에 따라 공평하게 운영이 됩니다. 정신우주는 인과율이 없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상에서만 인과법은 해당이 되는 그 법칙인데, 어쨌든 우리는 인과율에 따라서 이제 공평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즉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재화를 원한다면 한꺼번에 그 모든 사람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양의 그 재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우주 운행 법칙에 이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50만 명의 입시생들이 전부 다 서울대에 나는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두 막 끌어다임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심상화를 해서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하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심상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50만 명이 다 서울대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나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많은 재화를 많은 돈을 갖고 싶다고 심상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고 부를 쌓을 수는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자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아가 이미 이 삶에서 어떻게 살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오거든요. 그 계획된 삶을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배우로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들도 어느 생에서는 부자였었고 어느 생에서는 왕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생에서 전쟁이 많았을 때는 쫄병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생에서는 천재로 태어나기도 했고 어느 생에서는 둔재로 태어나기도 했고 빨리 죽기도 했고 오래 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을 겪었겠죠. 근데 이제 이번 생에서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심상화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는 그때 그 사람이 우리는 모두가 직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관력이나 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의 자아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영이 주는 것도 있고 또 그 본인의 그 수호천사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직관에 따라서 본인이 그것을 그때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때 순서적으로 그게 그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될 그 양만큼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절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내가 그 시점에 심상화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걸 내가 뺏어오지는 못해요. 내가 10을 가져와야 되는데 100을 심상화해가지고 가져온다는 거는 그 우주의 운행 법칙이 좀 벗어나죠. 이미 계획을 그렇게 안 했었는데 내 자아가 여기 올 때 그 계획을 안 했는데 그걸 여기 와서 100%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실 내 자아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삶을 이제 정신우주에서 여기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우주에 가면 어떻게 삶을 살겠다고 이미 결정할 때 결정된 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관으로 살기로 하고서나 어느 시점에 장관이 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이제 어느 회사에 부장으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그 시점에 사장이 된다든지 그 사람이 그 시점에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왜냐면 그 시점에 그 시기에 사장으로 되기로 한 사람이 있고 그 시기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하기로 이제 그렇게 서로 왜냐면 다 우리가 이제 무슨 영화 대본이 있으면 그거 감독이 있고
거기 배우들이 모여서 이제 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미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뭔가 특별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그걸 바꾸면 전체 그 영화 스토리가 다 바뀌어 버린다든지 뭐 많은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 시크릿이라는 게 그렇게 100%될 수는 없다.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시점에 그것이 돼야 될 그런 시절 인연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남들은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래버리면 이제 그거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해가지고 그 본인의 것을 창조해가지고 여기에 살러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창조자라는 그 사실, 본인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망각하고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괜히 스트레스를 창조하고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차라리 이제 내맡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냥 내맡기라는 얘기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경험으로 온 이 세상에서 본인이 자유의지에서 결정한 그 삶을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죠.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내가 이미 이 물질 세상에 와서 살려고 결정을 하고 이 물질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그 삶에 대한 계획을 했을 때 이미 현실을 창조를 하고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창조하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창조한 것을 지금 현재 잊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이 물질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현실을 창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잊고 있는 그 사실을 기억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미 계획한 삶을 기억해내고 그 삶에 내 몸을 내맡기면 그 본인이 자아가 이곳에 올 때 삶을 계획하고 원했던 그 계획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의 다큐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잘 나가던 여배우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남편이랑 잘 살다가 계속 고통 속에 있다가 무당의 길을 가게 된 사연을 봤습니다. 굉장히 안전된 삶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을 치료하려고 이제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이제 나중에 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하기 싫었었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을 받고 무당이 되니까 그 고통과 그 병에서 그 아픔에서 이제 나았다는 그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 잘 나가시던 그 남자 연기자분도 무당을 하면서 그 유튜브로 잘 운영을 하시고 만족스럽게 하시고 그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상담도 잘 해주시고 그런 걸 봤거든요. 아마 본인도 처음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그 하시기에 쉽지 않았겠다 이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거 하시는 모습이 잘 보기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힐링을 주고 내담자들에게 상담 잘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본인이 선택했던 원래 여기 그 시점에는
그 전까지는 연예인으로서 잘 삶을 계획을 했던 거지, 여기 오기 전에.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다시 이제 그 어떤 그런 무당으로서 삶을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잘하시고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이제 계속 거부했을 때는 계속 고통을 줬겠죠.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시점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 삶에 대한 그 상황을 거부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에 온 거예요. 제 원래 삶이 이쪽이었는데 계속 그 시점에서도 계속 그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을 해결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깨어남을 제가 찾은 거죠. 제가 이 길이 이제 내 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갈 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로 왔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의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본인은 그냥 그들이 원하던 길로 계속 가기를 원했고 가고자 했지만 그 본인이 원하는 길이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자아가 원래 이곳에 올 때 본인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 현생의 삶은 전생의 까르마와 본인이 경험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삶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죠. 물론 약간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빨리 가냐, 이제 그 국도를 타고 아니면 사이길을 타고 좀 늦은 시간에 가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물질 세상에 창조한 거 이미 창조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순서에 따라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미 과학적으로도 그게 아니라는 게 다 그 검증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별을 뭐 안드로메다 뭐 220광년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고 프록시마가 뭐 4.3광년 떨어져 있고 시리우스가 몇 광년 떨어져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거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미래도 이미 존재를 해요. 근데 70%만 존재를 하고 있고 한 30% 정도는 이제 좀 불확실한 게 있어요.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그거를 이제 그 현실을 계속해서 살면서 창조해 나가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이곳에 오기 전에 창조했던 그 본인이 만든 인생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상하는 그 노력을 내가 여기 전에 어떤 인생 계획을 했나 그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는데 이제 노력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뭐 뭔가를 우리가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그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 가슴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게 내 내면에서 내 마음과 내 가슴에서 진실로 원하는 게 이거다 하고서나 이건 것 같은데 하고서나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으면 계속 3번을 시도를 해봐요. 근데 3번을 계속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시도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자기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길이 아닌지인지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 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는 그 아픔을 경험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지금 이 물질 세상에 와서 가는 그 길이 무조건 행복만
무조건 하려면 안 오죠. 그냥 거기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행복과 불행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려고 이게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가슴이 원하는 걸 해봐요. 한번 해보니까 돼. 그러면 그게 내 길인 건데 또 혼자 살다 보면 수없이 뭐 100년을 이제 살고 이제 10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니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도 내 그 옛날에 그 습관 때문에 경험적인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 경험적인 습관을 또 그게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내 삶이라고 생각해 집착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그게 아닌데 그걸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거를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더 심하게 받고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럴 때 이미 내 옆에서 그게 아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사무실을 하던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그렇게 네 번 다섯 번 했으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제 고집에 왜 젊었을 때는 막 그 하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 이상을 안 하고 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열심히 어쨌든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된 거예요. 세 번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 먹고는 똑같은 거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성공했던 경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됐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 계속 갔던 거죠. 내 길이 아닌데. 결국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옛날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마음의 고통이 온 거죠. 근데 이것도 내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통의 계획을 넣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그게 처음 찾아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슬기롭게 옛날의 경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진리 탐구를 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진리를 찾음으로써 내가 편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본인의 자아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계획했는지 그 삶의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하고 지우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100%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생 계획을 할 때 참여했던 그 가이던스들, 그러니까 이제 수호령들, 수호천사들이 있어요. 항상 함께 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방향을 주는 게 있어요. 책을 읽든 어떤 동영상을 보든 직감을 주든 내 영이 나한테 주는 그런 직감도 있고 내 자아한테 오는 직감도 있고 또 수호령들이 계속 그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심상화를 하고 끌어당김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는 내가 들풀의 삶을 살로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장미의 삶을 살려고 계획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지금 들풀로 삶을 계획하고 와가지고 들풀로 딱 태어났는데 장미가 딱
살아가서 보니까 저 장미가 더 보기 좋고 남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나는 장미로 다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풀이 장미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다시 장미로 태어나면 되거든요. 얼마 영원히 계속해서 이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는 내가 들풀로 태어나서 뭘 경험을 하러 왔을까를 잘 탐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들풀의 삶을 살면서 뭘 경험하러 이 물질 세상에 왔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 태어난 길을 자기가 살고자 했던 길을 잘 찾아서 가면 편하게 그냥 내맡기고 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토끼의 삶을 살러 여기 왔는데 나는 풀 먹기 싫어.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아먹기가 싫으니까 나는 사자나 호랑이의 삶을 살 거야 한다고 토끼가 그렇게 심성화를 하고 끌어당김에 법칙을 한다고 자기가 사자나 호랑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둘풀이 심성화를 해서 내가 장미의 모습을 계속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장미가 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삶을 산다고 우리는 지금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든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절 인연이 오면 그 최적의 시기에 그 최적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획한 본인의 그 삶의 계획을 충실히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한 번씩 보면서 이것저것 참조해야 될 것의 하나로서 그냥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 당장은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많이 볼 걸로 생각을 해요.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내 인생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볼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계획했던 그 이 물질 세상에서의 본인의 인생 계획을 잘 파악을 해서 내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기가 잊었던 그 기억을 찾아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